저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됐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딸 보배를 키웠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죠. 지연 씨, 또 야근이야? 몸 좀 챙겨. 괜찮아요, 주방장님. 보배 학원비를 벌어야 해서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보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보배가 어렸을 때는 정말 착했어요. 항상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힘든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보배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보배와 함께 소박하게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보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과 친구들은 다 유학 갔다 왔대. 난 왜 못 가? 보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돈이 없어서. 에이, 알았어요. 그냥 우리 엄만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내 딸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해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대학 4년 동안 보배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보배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바랬으니까요. 보배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딸이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배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니? 응. 회사 선배야.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보배의 결혼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고르고 그러다 신혼집 문제가 대두됐어요. 어느 날 보배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보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싶었죠. 그래, 무슨 일이니? 보배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우리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 어때? 위치도 좋고 회사와도 가까워. 화면에 나온 아파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보배야, 그 집은 너무 비싸지 않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보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동안 날 위해 돈 못 모으신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던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보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보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렇게 비싼 집을 사줄 만큼 돈을 모으진 못했어. 설명을 하려 했지만 보배는 듣지 않았어요. 그때 예비 사위가 끼어들었죠. 장모님, 신혼집은 인생의 기반인데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비 사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방서방, 나도 돕고 싶어. 하지만 정말 형편이 안 돼. 장모님, 딸 하나 키우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사위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배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엄마, 내가 언제 사치 부렸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보배야, 엄마가 정말 없어. 지금까지 다 줬어.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거짓말이지? 엄마 통장 보여줘.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 딸이 나를 의심하다니.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보배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그럼 왜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는 걸 우리 엄만 못 해줘? 보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보배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밤새 일하며 번 돈으로 보배 학원비 대던 일, 제 옷은 사지 않고 보배 옷 사주던 일, 보배 대학 등록금 내느라 허리 휘던 일,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보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신혼집 구입에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 그 말을 듣자 보배와 예비 사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보배는 울음을 터뜨렸고 예비 사위는 화를 냈죠. 장모님,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셋집에서 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배 씨, 우리 그냥 작은 집으로 알아볼까요? 장모님은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비 사위의 그 말에 보배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엄마 딸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을 참으며 겨우 말했죠. 보배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보배와 예비 사위는 이미 돌아섰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보배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어 보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봤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보배야, 엄마야.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딸,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죠. 매일 밤 보배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보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축하를 건넸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웃음을 지었죠. 축하드려요, 강 여사님. 따님 정말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배와 사위는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혼이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보배야, 엄마야. 잘 지내니? 연락 좀 해줘. 딸, 엄마가 보고 싶어.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보배의 새 집을 찾아가기로 했죠. 꼭 만나야겠어.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보배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보배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죠. 보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그래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누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딸 엄마예요. 혹시 우리 딸 봤어요? 아네. 방금 전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젊은 부부가 사는 집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참을 서서 문만 바라봤어요.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보배야, 엄마 다녀갈게. 과일은 문 앞에 놓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보배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죠.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어요. 보배야, 엄마야. 오늘은 문 좀 열어줄래? 딸,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매번 그렇게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이웃들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음식도 갖다 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주셨어요. 힘내세요, 어머님.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해도 보배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죠. 매일 밤 보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보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배의 집을 찾아갔어요. 매번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언젠가는 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믿으며 계속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댔는지 아세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다니.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보배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만 하다 보니 시간만 흘러갔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제가 낳고 키운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또 한 번 보배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거란 희망을 안고서요. 보배와 연락이 끊긴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보배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죠. 오늘은 혹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박서방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박서방.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박서방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박서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박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박서방, 보배는 잘 지내나?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방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배는 장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박서방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은 신혼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박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박서방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건 부모의 의무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말씀하세요? 박서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박서방,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어. 평생 보배 키우느라 모은 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셨어야죠.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요. 박서방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박서방,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돈 때문에 이러는 게 맞니? 가족이요? 가족이면 더 잘해주셨어야죠. 보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박서방의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보배가 상처받았다니. 내 딸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보배를 만날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돈을 마련해 오세요. 신혼집 비용이 절반이요. 그러면 보배도 마음을 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집을 팔아도 모자랄 텐데. 박서방, 그건 정말 그게 싫으시면 그냥 이대로 사세요. 우리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박서방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보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박서방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신혼집 비용이 절반이요.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집을 담보로 잡히면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보배를 만나야 해. 그렇게 마음먹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대출 상담을 받고 나니 또다시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맞나? 보배와 박서방의 요구가 정당한 걸까? 그때 옛 친구 미영이가 생각났어요. 미영이는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죠. 미영아, 나 좀 만나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미영이를 만났어요. 우리 동네 근처 찻집이었죠. 미영이는 날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얼굴이 엉망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미영아, 나 어떡하면 좋지?
미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죠. 보배의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 그리고 박서방과의 만남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서 말이야, 미영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아, 너무하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영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보배가 보고 싶어. 지연아, 이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미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뭐? 법적으로? 깜짝 놀라 물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법적으로. 이건 너를 기만하는 거야. 너가 보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명해야 해. 미영이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법적 대응이라니. 내 딸을 고소한다는 건가? 하지만 미영아, 그럼 보배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 지연아, 지금도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대로 가면 너만 상처받아. 미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변호사를 만나봐. 너가 보배를 위해 한 모든 일들, 지출한 돈들을 정리해. 그걸로 보배와 박서방을 압박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이의 조언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도 보배는 내 딸인데. 지연아, 너 딸이니까 더 그래야 해. 이대로 가다간 너 인생이 망가져.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아팠죠. 알았어, 미영아. 너 말대로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미영이는 내 어깨를 토닥여줬죠. 힘내, 지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법적 대응. 그게 과연 옳은 걸까? 보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영이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보배야, 엄마가 이러는 거 용서해라.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집 앞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보배 친구 은주를 만났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은주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늘 그렇죠. 근데 어머니, 보배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식? 보배가 임신했대요. 3개월 됐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딸이 임신을 했는데 나는 이제야 알다니. 정말? 언제 들었어? 어제요. 보배랑 통화했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보배는 친구한테는 연락하면서 엄마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다니.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한 번만 더 가봐야겠어. 보배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배 집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보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보배야, 너 임신한 거 알아. 축하한다. 우리 딸.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죠. 여보, 우리 딸 좀 봐. 어쩜 좋아. 남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이젠 너 인생을 살 때야. 하지만 여보, 힘내. 넌 할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죠.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보배의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보배 씨를 키우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요. 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보세요. 학비, 병원비, 용돈 등 모든 걸 포함해서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통장과 영수증들이 나왔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다 보니 꽤 많더라고요. 밤을 새워가며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이건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자,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변호사님은 한참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정리하셨네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요. 내용 증명.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초대장이에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정말 이걸 보내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용 증명은 저희가 직접 발송하겠습니다. 3일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용 증명에 적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보배의 대학 등록금 4년치, 학창시절, 대학시절 용돈, 취업준비 학원비, 졸업 후 2년간의 생활비 지원 등등 숫자로 보니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썼구나 싶었죠. 보배야, 엄마가 이만큼 널 위해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건 보배를 원망하기 위한 게 아니야. 맞아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내용 증명에는 금전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죠. 보배야, 엄마는 너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너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언제든 연락 줘.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이 말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보배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 걱정도 들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보배에게서 연락이 올까 긴장하며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 수령이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보배가 내용 증명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보배야, 엄마 마음 알아줄래?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에서 어린 보배를 만났어요. 엄마, 나 많이 사랑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공은 보배에게 넘어간 거죠.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했다는데 위안을 얻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보배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보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배야.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보배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눈물 소리가 들렸죠.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 보배야. 어디서 만날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음 날 보배와 박서방을 만났어요.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보배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꼭 안아주었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보배야, 보고 싶었어? 박서방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었죠. 엄마, 내용 증명 받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랬겠지. 근데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다 부모의 의무라고만 생각했죠. 보배야. 근데 숫자로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서방도 말을 이었어요.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보배.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 손주도 보러 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때로는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보배와 화해하고 나서 우리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보배와 박서방이 찾아왔죠. 엄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그냥 와도 좋아.
하지만 보배는 꼭 뭔가를 해주려고 했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기도 했죠.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살가운 사위가 됐죠. 장모님, 여기 아프시죠?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보배의 출산 예정일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배는 이미 진통 중이었어요. 박서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기실을 서성이고 있었죠. 장모님, 보배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출산이 다 그래. 밤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보배야,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보배도 엄마가 됐구나 싶어서요.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아기를 돌봤어요. 보배가 바쁘면 제가 아기를 봐주고 박서방이 일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왔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걸.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배와 연락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매일 손주 얼굴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러다 보배를 영영 잃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보배도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생각했대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거죠. 때로는 이렇게 확 깨우쳐줘야 할 때도 있나 봐요. 요즘 보배를 보면 제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올라요. 아기 키우느라 정신없어 하는 모습이 꼭 그때의 저예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돕고 싶은 마음이 크죠.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보배도 엄마가 되고 보니 제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대요. 저도 보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친아들 같아요.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나 봐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못 풀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과도 화해하고 귀여운 손주도 생기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